시간이 지나면 점점 이뻐지는 쪽으로 가느냐? 그렇진 않아요. 굴곡이 나타나게 되면 이제 정말 골치 아프게 되는 문제가 생기죠. 그런 젊은 분에서는 저는 반대합니다. 안녕하세요. 섬세한 백박사의 백승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인터넷상에 돌아다니는 눈 밑 지방 재배치 수술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 사연들 읽어보고 해결책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 밑 지방 재배치를 받은 지 2개월쯤 됐습니다. 눈 밑에 원래 지방이 별로 없었고 눈 밑 피부가 굉장히 얇은 편이고 고랑을 없애기 위한 목적으로 이 수술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눈 밑이 반달 모양으로 더 패어 보여서 꺼져 보이는 증상과 색소로 이전보다 더 보기가 흉합니다. 지방을 빼지 않고 배치만 했다는데 고랑은 하나도 안 좋아지고 오히려 패인 증상으로 눈 밑이 더 얇아졌습니다. 나이가 젊다든지 나온 지방이 얼마 없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지방 재배치를 하는 이득이 결코 크지가 않죠. 지방 재배치로 얻는 이득이 큰 사람이 나이가 젊은 사람에서 거의 없어요. 오히려 괜히 손상을 일으키는 바람에 흉살 조직이 형성이 되면 지금 질문사항처럼 골이 더 깊어 보이는 경우도 생길 거고, 그냥 단순히 지방 재배치 수술이 제일 좋아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건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6개월 정도 기다려 보셔야 될 거고요. 눈이든 코든 가슴이든 모든 수술에서 마찬가지인데, 처음에는 뭐 이상한 모양이다가 시간이 지나면 점점 이뻐지는 쪽으로 가느냐? 그렇진 않아요. 이게 붓기나 이런 것들 같으면 붓기가 빠지면서 모양이 나아집니다가 되겠지만, 움푹 패여 있던 게 시간이 좀 차오른 그런 일은 기대하시지 않는 게 좋겠죠. 필러를 쓰는 거는 특히 이분 같은 경우 굉장히 주의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원래 피부가 얇은 편이었고 수술하고도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될 정도쯤 되면 필러 주사를 맞았을 때 만일 굴곡이 나타나게 되면 이제 정말 골치 아프게 되는 문제가 생기죠. 파고 들어가서 필러 시술했던 걸로 생긴 문제들을 전부 제거를 해내야 되거나 하는 문제가 생기니까 지방 이식을 하시든지 아니면 중안면 브리프팅 방식을 쓰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 병원을 방문하셔가지고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결론 쪽으로 판단을 하시는 게 맞으실 것 같아요. 두 번째 질문 보시겠습니다. 애교살이 눈 밑 지방과 일자로 떨어져서 애교살이 묻히는 경우입니다. 눈 밑 지방 재배치를 하면 애교살이 조금이라도 더 보이게 될 거라고 눈 밑 재배치를 추천받았는데 의사 선생님 보시기에도 지방 자체는 그다지 없는 편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보통 애교살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바로 근육이에요. 근육. 알륜근이라고 눈을 이렇게 동그랗게 둘러싸고 있는 근육이 있는데, 웃을 때 거기가 수축을 하니까 오동통하게 보이는 거거든요. 나이가 들게 되면 근육이 위축이 일어날 거고요. 눈이 누르니까 앞쪽에 있는 지방들이 밀려 나와 버리게 되니까 근육 앞을 갖다 덮고 나오게 될 거고, 피부는 탄력이 떨어져서 앞쪽으로 밀려 나와 버리면 애교살이 묻혀 버리게 되겠죠. 자, 그러면 지방을 없애버리면 애교살이 드러날 것인가?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지방을 재배치를 해내면 애교살이 드러나는 걸 그렇게까지 기대하기는 어렵거든요. 특히나 이게 하안검 수술이면 바로 애교살 자리를 갖다가 절개를 하고 들어가게 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흉살이 형성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근육이 웃을 때 자연스러운 결과를 기대하기 힘들 것이고, 재배치 때문에 손상이 벌어지는 정도, 그걸로 얻는 이득, 이런 걸 잘 한번 고려해 보면 지방 재배치술을 해가지고 고랑도 없어지고 애교 주름도 좀 더 이쁘게 보이고, 그걸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뭐 그런 경우는 동의하기는 좀 어려운 내용인 것 같고요. 안전하다면, 손상이 크지 않다면 뭐 여러 번 수술하는 것도 가능은 하겠습니다만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눈은 항상 기본에 둬야 되는 게 기능적인 자리거든요.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고, 차라리 필러를 썼다면 이 사람이 녹여버릴 수 있으니까 뭐 그건 차라리 나을 수 있는데, 글쎄요, 지방 재배치 수술은 젊은 분에서는 저는 반대합니다.
세 번째 사연 보겠습니다. 눈 밑 지방 재배치를 받은 지 3개월이 조금 지났습니다. 왼쪽 눈이 점막과 안구가 살짝 떨어져 있고 바깥쪽으로 뒤집혀서 빨간 점막이 살짝 보이는 상태입니다. 수술한 병원에서는 눈 밑살을 위로 올려주라는데 올려준다고 해결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항금이나 지방 제거를 하지는 않았고 지방 재배치만 받았습니다. 눈꺼풀 아래쪽, 그러니까 하안검 쪽에서 뭔가 수술을 했을 때 우리가 성형외과 전문의들이 가장 걱정하고 우려한 부분들이 이게 눈이 뒤집히는 거예요. 안구하고 아래 눈꺼풀하고 접촉이 떨어져 버리면 보기도 싫지만 환자분들도 굉장히 고생을 하게 되거든요. 눈꺼풀 안쪽으로 지방 재배치를 했다. 글쎄요. 지방 재배치만을 했는데 뒤집어졌다. 몇 가지 상상을 해볼 수 있는 게 첫 번째는 지방을 끌어내리는데 바깥쪽 피부를 당기는 힘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는 제대로 분리가 안 되고 재배치를 했다는 이야기가 될 것이고요. 아니면 안쪽에 흉살들이 형성이 돼서 그게 잡아당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경결막 쪽 결막을 통해서 재배치하는 것을 그닥 추천하지 않는 입장인데 지금 같은 결과들이 우려가 돼서 그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대부분 수술 초기에 나타나는 것들이 많으니까 충분히 좀 기다리시고 마사지를 해주면 수술 효과는 못 보신다고 하더라도 지금 생긴 문제는 시간이 해결을 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를 들어서 한 1년, 맥시멈 한 2년 정도 기다렸는데 해결되지 않고 있다라고 하면 최소한 지금보다 문제의 양은 줄어들어 있을 거예요. 그쯤 됐을 때 뭔가 조치를 취하면 조금 더 손상이 적은 방법으로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기다린다. 그게 답일 것 같아요. 인터넷에 올라있는 사연들, 수술하고 이런저런 문제가 생겼어요 라고 하는 경우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최소한 충분히 문제가 정리될 때까지 좀 기다려주는 게 필요해요. 대부분의 경우 성형외과 수술에서 문제가 생기는 케이스들은 충분히 기다려주지 못하고 뭔가를 해결하려고 덤비다가 문제를 만든 케이스가 너무 많아요. 환자도 마음이 급하고 선생님도 마음이 급하죠. 그러다 보면 지나치게 빠른 판단을 한다든지 손상에 손상을 더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시간이 대부분의 문제를 해결하게 돼요. 남은 문제를 의사가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시간이 해결하도록 놔두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오늘 영상을 보시고 비슷한 사연을 가지신 분들한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섬세한 백박사의 백승준이었습니다.